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몇 명? 10,000명!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는 유익하고 재미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으로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블랙스완이란 용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팬데믹,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한번 간단히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사실 제가 말한다라고 해서 답은 아닌 거니까 서로의 어떤 이러한 의견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도에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6학기를 모두 수료 완료했습니다. 종합시험이라든지 영어시험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논문을 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박사는 박사 수료가 아니고 학위 논문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박사에 입학하기 전에 또 3년이라는 시간 최소한 수료하기 위해서는 어떨까라고 했는데 역시 시작이 반이라고 스타팅을 해보면 어쨌거나 또 끝은 보인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도 생각했던 그런 어떤 계획들 바로바로 또 실천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마지막 기 때 경제학과의 모 교수님께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의 블랙스완 책을 읽어보고 그것을 요약해서 과제물로 한번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블랙, 검은, 스완, 백조. 원래 백조라는 말에 새가 하얀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백조라고 하는 건데 블랙 백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검은 백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통상 이제 블랙스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19가 사실은 대한민국 또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상 블랙스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대한민국 또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인다면 좋겠습니다만 나쁜 의미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 찍고 그 다음에 일본 찍는 듯 하다가 한국 찍고 이후에 이란 찍고 이탈리아 찍고 그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점인데 미국이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소용돌이에 말려든다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조금 종식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크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로나19의 영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터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강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갈림길의 시장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또 일본의 니케이, 중국, 독일,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그 폭락의 원인으로는 바로 코로나19. 어저께 드디어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 거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강한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2200선을 널널하게 지켰다가
오늘자 1834까지 하락했습니다.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중소형 개별주의 낙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험칙을 보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가 지수를 일단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 개별주 한 100개 정도가 하한가를 맞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수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도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기관이 역시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한 300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그 낙폭을 떨어뜨리면서 주가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평가된 중소형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한다. 네,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이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주가는 강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더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 680선 이상을 널널하게 지켰다가 오늘 563포인트까지 한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측면.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소형 개별주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량한 주식을 선발해서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은 또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런 또 명언 내지는 격언이 있습니다. 공포에서 주식을 매수해라.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은 뭐 한마디로 투매죠, 투매. 투매가 이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예측 불허,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지만 어쨌거나 가시적으로는 올해 일단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은 또 부인하기 어렵고, 특히 대중국 관련된 기업의 어떤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노골적으로 주가에서 선반영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중소형 개별주 중에 우량한 주식들은 지금 시장에서 유의 있게 보면서 매수 또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잘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폭락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극복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된다? 바로 안전하고 안정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우량한 주식을 고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 시간을 갖고 6개월에서 1년만 기다린다면 상당한 수익을 내주었다는 것이 저의 경험칙이다라고 하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이제 주식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다. 몇억 원 이상 한다. 그러면 유동성과 우량한 주식, 가령 뭐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매수의 타이밍의 가격은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 그러나 이제 자금이 한 1억 원 정도 또는 그 이하다라고 한다. 뭐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중소형 개별주 중에 우량한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특히 낙폭이 컸던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험칙상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절대로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려고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투매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은 차후에 큰 실망 또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매수의 타이밍 또는 매수의 기회를 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죠?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주에 3분의 1,
또 일주일 있다가 3분의 1, 또 일주일 있다가 3분의 1 이렇게 매수의 타이밍 또는 매수의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코로나19 시장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이 거의 망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번 주에 3분의 1 매도, 다음 주에 3분의 1 매도, 그 다음 주에 3분의 1 매도 이렇게 시장을 조금 봐가면서 차분하게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주가는 상당히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는 상당히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는 점. 물론 기업들도 1, 4분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좋은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식은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이제 증시와 거의 동조화되는 상황이다. 주가가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 또 예측 불허, 또 어찌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선행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음 타깃은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 제가 이제 오늘 점심 때 어떤 식당, 점심 먹고 이후에 커피숍,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저녁 때는 요즘에는 회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단 상가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 상가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연체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명도 소송, 시간이 오래 가면서 임대인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어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료를 깎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 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 환원법으로 본다면 임대료가 다운된다면 그 상가 자체의 가치는 내려가는 거니까 사실 이도저도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업들의 이런 경기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오피스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빌딩이나 사무실, 그죠?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구로구 신도림동에 코리아 빌딩, 이런 데도 뭐 사실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1층에 스타벅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격리 조치가 된 거니까 어떨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가 또는 오피스, 사무실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바로 아파트 시장입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신축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떴는데, 신축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은 이제 투자성이 좀 강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 그런 시장들도 상당히 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품 논란 또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또 피로감 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만 또 풍선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상승한다는 것도 사실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아파트를 한번 사보고자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아마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노려봐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앞으로 한 1년 또는 2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 대비 한 10% 또는 20% 저가의 매수 또는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경기 상당히 어떻게 될까? 특히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아파트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어떤 개인 의견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앞으로는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우세합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첫 번째는 선제적으로 매도하겠다, 그죠? 호가를 좀 내려서라도 선제적으로 매도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지금 강남에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호가가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 내려서 또 급급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도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올 스탠바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 또는 임차를 하려고 하는 모든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분간 기다린다.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거래 절벽, 추후에 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죠. 교수님, 코로나19 어떻게 보냐? 지금 아파트 팔아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아파트를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매도의 타이밍으로 본다. 그러나 매수의 타이밍은 한 1, 2년 정도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조만간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풍부한 유동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해먹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물론 여러분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의 이자가 다운된다.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재의 어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과연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약발이 먹힐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멀리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우상향. 그러나 단기적인 어떤 사이클을 본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약간 우하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 매수의 기회를 엿보는 분들은 한 1,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여러분,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건 기다림의 미학,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하는 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처럼 이런 팬데믹, 블랙스완 이런 시장에서 과연 정부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추경을 뭐 논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뭐 주식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가 부양책, 네. 모든 투시는 무제한으로 주식을 사라. 이 정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사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주가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은 사실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사실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를 방어하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좀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한국 경제를 좀 어둡게 보는 외국인들은 대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날은 뭐 삼성전자를 1000만 주 이상 매도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셀 코리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후에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다면 이제 그때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사실 내놓기도 어렵고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내놓을 시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상가라든지 또는 오피스 이런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어떤 어려움, 그로 인한 어떤 뭐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대책이 나오기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강한 예측 불허의 시장에서는 어떤 걸 꼭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못 참는 성격들, 그죠? 대표적으로 주식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 현금 1억 원 있는데 주식을 못 사고 계속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못 버틴다. 꼭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 중독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중독돼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럴 때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제적으로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워낙 주가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려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폭등할 때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뭐 저도 여러분 함께 동의하는 또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경험칙은 위기 뒤에 기회가 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위기, 공포심에 나는 무서워,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 사실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과 결단 그리고 실천력이 필요한 그런 또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투매 시장에서는 주식을 계속해서 주워 담는 것이 추후에 보면은 상당한 수익을 내어 주었던 그런 경험치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어떤 그 블랙스완 이런 시점에서 주가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 차후에 한국 경제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매도 타이밍 아니고 매수의 타이밍, 그죠? 그러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추후에 부동산 시장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의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으로 블랙스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간단히 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측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나는 앞으로 주식을 사야 될까 또는 팔아야 될까, 아파트를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효율성과 시스템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처럼 어떤 그 언론에서 블랙스완 또는 팬데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2020년도 사실 초반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시장에 직면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이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과 판단을 가지고 멋진 그런 투자의 성과를 내어보는 2020년이 되기를 한번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환 캠퍼스 최고!